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다르게 보자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죠? 갤럭시, 스마트폰, TV, 가전, 반도체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회사처럼 보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만지는 게 갤럭시고 집에서 보는 게 삼성 TV고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도 삼성 제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갤럭시 잘 팔리나? 스마트폰 점유율 괜찮나? 신제품 반응 좋나?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요,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볼 때는 이제 그 시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마트폰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 말은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여전히 삼성전자의 중요한 사업이고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 축입니다. 갤럭시가 무너지면 삼성전자 전체 이미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가를 움직이는 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게 만드는 힘, 삼성전자가 다시 큰 평가를 받는 힘은 앞으로 스마트폰보다 다른 쪽에서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버입니다. 기업 고객입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메모리, SSD, HBM, 서버용 D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를 그냥 갤럭시 만드는 회사로 보면 지금 흐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전 세계 기업들이 AI와 서버를 돌릴 때 필요한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공급하는 회사로 보면 갑자기 그림이 달라져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한 대 더 사느냐, 한 대 덜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돈은 개인 소비자보다 기업 고객 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클라우드 회사가 AI 서비스를 키우고 기업들이 AI를 업무에 넣고 서버가 더 많이 깔리고 그 서버 안에 D램과 SSD가 더 들어가고 AI 가속기 옆에 HBM이 붙는 흐름, 이 흐름이 커지면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를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 매출 구조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스마트폰보다 중요한 건 서버와 기업 고객입니다. 여기서 먼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은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갤럭시가 잘 팔려야 삼성전자 브랜드가 살아있고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수익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폴더블도 있고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모바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까지 연결되는 큰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볼 때 갤럭시 잘 팔리면 주가 간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좁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갤럭시 신제품 반응, 애플과의 경쟁, 프리미엄 폰 점유율, 이런 게 삼성전자 주가에 정말 크게 작용하던 시기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영향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다른 쪽입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벌어주느냐, 메모리 가격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서버 수요가 얼마나 강하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느냐, 기업 고객이 삼성전자 제품을 얼마나 받아가느냐, 외국인은 이걸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갤럭시 신제품 반응 괜찮네,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외국인 큰돈 입장에서는 서버 메모리 수요가 계속 강하냐, D램 가격이 유지되냐, AI 고객사 쪽 매출이 커지냐, 이걸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매출 구조를 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제품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스마트폰이고 TV고 가전이지만 실제로 돈의 큰 흐름을 보면 반도체 쪽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메모리가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전체 실적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주주 입장에서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답답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갤럭시도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왜 안 가지? 삼성전자는 제품도 많고 브랜드도 좋은데 왜 이렇게 무겁지? 근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안 봅니다. 삼성전자가 제품을 많이 판다는 것보다 어떤 제품에서 돈을 벌고 있느냐를 봅니다. 매출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익은 어디서 나오느냐,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매출은 어디냐, 이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소비자 시장입니다. 사람들이 새 휴대폰을 사야 매출이 나옵니다. 근데 소비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교체를 미룰 수 있어요.
예전에는 2년마다 바꾸던 걸 3년, 4년 쓰는 사람도 많아졌죠. 스마트폰 성능도 이미 좋아져서 굳이 매년 바꿀 이유가 줄어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사업은 브랜드를 지키고 수익성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서버와 기업 고객은 조금 다릅니다. AI가 커지면 기업들은 서버를 늘려야 합니다. 클라우드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야 하고요.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연산도 필요하고 데이터 저장도 필요하고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이건 소비자 한 명이 휴대폰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는 흐름과는 다릅니다. 기업은 필요한 인프라라고 판단하면 큰 단위로 돈을 씁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앞으로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갤럭시가 몇 대 팔렸냐도 봐야 하지만 AI 서버와 기업 고객 쪽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가 다시 크게 평가받으려면 시장에 이런 인식이 생겨야 합니다. 아, 삼성전자는 단순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구나.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삼성전자 메모리와 SSD가 더 필요하구나. 서버용 디램이 커지면 삼성전자 실적 체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HBM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 메모리와 저장 장치까지 같이 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요즘 시장은 HBM에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HBM 중요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AI 가속기 옆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라서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시장 신뢰를 얻은 것도 맞고요. 삼성전자가 HBM4E에서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AI 서버는 HBM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HBM이 정말 중요한 부품인 건 맞지만 서버 안에는 일반 디램도 필요하고 SSD도 필요하고 저장 장치도 필요합니다. AI가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추론으로 넘어가면 서버는 더 넓게 깔려야 합니다. 그럼 기본 메모리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데이터는 계속 쌓입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 쓰고 다시 처리하려면 고성능 SSD가 필요합니다. 이게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도 있고 서버 메모리도 있고 낸드와 SSD도 있고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있습니다. 이 조합을 시장이 다시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주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매출 구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좋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게 가면 안 됩니다. 항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서버와 기업 고객 쪽으로 더 중요해진다는 말이 무조건 삼성전자만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몰빵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좋은 방향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 매출 구조가 바뀌는 건 분명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게 주가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 하고요. 실제 실적이 따라와야 합니다. D램 가격이 버텨줘야 하고 서버 메모리 수요가 계속 강해야 합니다. HBM4E도 고객사 신뢰를 얻어야 하고 SSD와 낸드 쪽도 좋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가격에서 들어갔는지도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삼성전자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이제 매출 구조를 더 깊게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만 보는 시각에서 서버와 기업 고객을 보는 시각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자료 이야기를 짧게만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도 종목 하나만 보면 자꾸 헷갈립니다. 삼성전자가 서버 메모리로 좋아진다고 해도 그 돈이 삼성전자에 먼저 붙을지 SK하이닉스에 먼저 붙을지 장비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건 삼성전자만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삼성전자처럼 좋은 회사도 기준 없이 따라가지 않기 위해 보는 자료입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 매출 구조를 볼 때도 서버 메모리가 좋다니까 삼성전자만 보면 되겠네 가 아니라 그 돈이 반도체 대형주에서 시작되는지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는지 후공정 패키징으로 이동하는지 전력 인프라로 가는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매출 구조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회사처럼만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갤럭시를 삽니다. 이건 한 명의 소비자가 제품 하나를 사는 겁니다. 물론 프리미엄 폰은 비싸고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 고객은 다릅니다. 클라우드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서버를 늘립니다. 그러면 단위가 달라집니다. 서버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렉 단위, 데이터 센터 단위, 장기 계약 단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D램이 들어가고 SSD가 들어가고 AI 가속기 옆에는 HBM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단순 소비자 유행보다 더 구조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 투자도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부담이 생기고 경기가 둔화되면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AI 인프라는 기업들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서비스 경쟁력 자체가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회사들이 AI 투자를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업무에 넣기 시작하면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고 서버 수요가 늘어나고 저장 장치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몇 대 팔렸냐가 아니라 기업 고객들이 AI 시대에 삼성전자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삼성전자 실적을 보는 방식도 바꿉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실적을 볼 때 스마트폰이 잘 팔렸는지, 가전이 괜찮았는지, 반도체 가격이 괜찮았는지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도 그걸 봐야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질문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서버 메모리 비중이 늘고 있나? 기업 고객 수요가 강한가? AI 데이터 센터 쪽 제품 판매가 늘고 있나? D램 가격이 버티고 있나? SSD와 낸드가 같이 살아나고 있나? HBM4E가 실제 고객사 검증으로 이어지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미래 매출 구조를 먼저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지금 잘 버는 회사도 보지만 앞으로 더 돈이 몰릴 구조를 가진 회사를 더 크게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재평가받으려면 이 부분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면 삼성전자가 이미 성숙한 소비재 회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버와 기업 고객을 보면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공급망 안에 들어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갤럭시 회사로 보느냐,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메모리와 저장 장치 기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분들이 계속 비교하시잖아요. SK하이닉스는 HBM으로 저렇게 평가받는데 삼성전자는 왜 아직 답답하냐?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먼저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강하게 평가받았고 AI 메모리 대표주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삼성전자를 볼 때 HBM에서 늦었다는 것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점은 HBM 하나만이 아닙니다. 물론 HBM4E 검증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삼성전자는 기본 D램 체급, 서버 메모리, 낸드와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서버가 늘어나면 D램도 필요하고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전력 효율과 패키징도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전체 구조 안에서 얼마나 고객사 신뢰를 회복하느냐,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서 삼성전자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체급이 크니까 무조건 따라잡는다, 이렇게 단정해도 안 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기업 고객 수요를 잡고 있는지, 서버 메모리 매출이 커지는지, HBM4E가 고객사 검증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 수급이 반응하는지 하나씩
가지씩 봐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이 부분을 꼭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왜 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냥 국민주라서 들고 있는 건지, 배당과 장기 보유를 보고 있는 건지, 반도체 사이클 회복을 보고 있는 건지, AI 데이터 센터와 서버 메모리 구조 변화를 보고 있는 건지, 이게 다르면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왔다면 수급과 가격 자리를 더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단기 저항을 넘는지 봐야 하죠. 근데 내가 중장기 구조 변화를 보고 있다면 하루 등락보다 매출 구조를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보다 서버와 기업 고객 비중이 커지는지, D램과 SSD 수요가 살아나는지, AI 메모리 제품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단기로 들어와 놓고 장기 이야기를 듣고 버티거나 장기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하루 등락에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삼성전자 같은 큰 종목도 내 기준이 없으면 매일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를 매출 구조로 보자. 스마트폰 회사로만 보지 말자.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좋게만 보지 말고 내 기준과 수급, 실적 확인을 같이 하자. 이렇게 가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보다 서버와 기업 고객이 중요하다.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맞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 말 하나만 듣고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좋은 방향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미 많은 기대를 받은 종목입니다. 좋은 뉴스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외국인이 실제로 사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SK 하이닉스 흐름도 봐야 하고, 마이크론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도 봐야 합니다. D램 가격과 서버 수요도 봐야 하고, SSD와 낸드 쪽 분위기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귀찮죠. 솔직히 귀찮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돈이 움직이는 길목을 보려면 이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대형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만 보고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돈이 실제로 붙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다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는 삼성전자만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처럼 좋은 회사도 기준 없이 보면 흔들리기 때문에 만든 자료에 가깝습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왜 이렇게 나눴냐면요. 삼성전자 매출 구조가 서버와 기업 고객 쪽으로 좋아진다고 해서 돈이 삼성전자에만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로 들어오다가 그 다음 장비주로 갈 수 있고요.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 쪽으로도 돈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가 쉬어갈 때 금융이나 저평가 대형주로 순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말은 단순한데 이걸 구분 못하면 좋은 종목에서도 실수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너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들고요.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거래 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쉬어가는 눌림인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인지, 아니면 과열이라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정리했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서버와 기업 고객이라는 말만 듣고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삼성전자를 훨씬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스마트폰, 서버 메모리, D램 가격, HBM4E, SSD, 낸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환율, 금리,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아직도 스마트폰 회사처럼만 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갤럭시는 여전히 중요하고 프리미엄 폰도 중요하고 온디바이스 AI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더 크게 볼 수 있는 건 서버와 기업 고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기업들이 AI를 업무에 넣고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버를 늘리면 메모리와 SSD, 저장장치 수요가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흐름 안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D램, 서버 메모리, HBM4E, 낸드와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 이 조각들이 실제 고객사 수요와 실적으로 이어질 때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준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만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몰빵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좋은 회사도 기준 없이 들어가면 힘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는지, 실적이 따라오는지, 매출 구조가 실제로 바뀌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루 등락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서버와 기업 고객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이걸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